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역사 3단원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 만주족이 세운 청이 중국을 지배하다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청의 성립과 발전, 다음으로 청의 경제와 사회, 마지막으로 청대의 대외 교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황제는 후금, 즉 청을 세운 황제인 누르하치입니다. 누르하치는 여진, 즉 만주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웠습니다. 또한 누르하치는 8기군을 조직하였는데 8기군이란 군사, 행정 조직으로 청 군사력과 통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8기군이 입었던 8종류의 갑옷입니다. 8기군은 누르하치가 통합한 여러 부족들을 각각 하나의 군대로 임명한 것인데 누르하치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군대에게 큰 보상을 주는 식으로 8기군의 효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홍타이지는 후금의 이름을 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몽골과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여기서 청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을 병자호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명이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자 그 틈을 타 청은 베이징을 공격하여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민족이라고 여겨왔던 청 즉 만주족이 본래 중국을 지배하던 한족을 지배하자 중국의 화이관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화이관이란 한족을 세계의 중심인 중화로 여기고 주변의 민족을 오랑캐로 여기는 관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황제들은 왼쪽에서부터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로 청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강건의 시대를 이끈 황제입니다. 먼저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제압하고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제압하였으며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국경에 관한 조약인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여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걸륭제는 티베트, 신장, 몽골을 정복하여 오늘날의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청은 소수의 만주족으로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 강압책과 회유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강압책입니다. 청은 한족에게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고 청을 비판하는 서적과 중화 사상을 탄압하였습니다. 한편 회유책에 대해 살펴보면 청은 과거제를 실시하여 중용한직의 만주족과 한족을 모두 등용하였습니다. 또한 한족 지식인들을 사고전서와 같이 대규모 서적 편찬 사업에 참여시켰습니다. 둘째로 청의 경제와 사회입니다. 강남 지방에서는 수저우의 상업도시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대의 지배층이었던 신사는 멸망 후에도 청 왕조에 협조하면서 청대에도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청대에는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유학의 일종인 고증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수저우의 상업도시를 그린 고소번화도의 일부입니다. 청대에는 서민을 상대로 한 문학과 오락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노몽과 같은 소설이 유행하였습니다. 홍노몽은 가시 집안의 흥망성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홍노몽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또한 청대에는 경극이 등장하였는데 경극은 북경에서 육성된 연극을 뜻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연극을 하는 것이 경극입니다. 셋째로 청대의 대외 교류입니다. 청대에는 반청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해금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는 일부 항구를 개방하고 해외 무역을 허용하였습니다. 18세기 중반에는 광저우 한 곳만 항구를 개방하였고 공행만 외국 상인과 무역이 가능했습니다. 명대 이후 많은 은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청에는 은이 화폐로서 널리 사용되고 세금 납부의 수단으로서도 사용되게 됩니다. 청대에는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하여 은으로 한꺼번에 내게 하는 지정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지정은제에 대해 더 알아보면 지정은제란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무산의 정 즉 인구가 증가하여 인두세 징세가 곤란해지고 호정면에서도 탈세 즉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켜 은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앞에 발표에 사용한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